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 65세 이상인 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도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만 65세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네 번째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해외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일곱 번째는 기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사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재난지원금, 이러한 연금들이 모두 다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들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5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나간 5년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없고 소급에서 지급이 불가합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무상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없고 소급지급 역시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은 분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즉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신청 후 탈락된 분들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즉시 재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을 안 하는 주된 사례 및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근로소득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향 조정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기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공제기 있고 예외 조항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 생일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기준이 아니고 생일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신청 기일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가구 형태를 보게 되면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모두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 하위 70%라는 의미는 백분율로 볼 때 1등에서 100등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등에서 30등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31등부터 100등까지는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소득 선정 기준액이 169만원 이하일 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소득 선정 기준액이 270만 4천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고급 승용차의 기준은 차량 가액으로 봤을 때는 4천만 원 이상, 배기량으로 봤을 때는 3000cc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시에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또는 생업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대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급 회원권은 재산으로의 환산 가액이 높아서 이를 소유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에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에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국적 포기 시에도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기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연금들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의 연금액은 환산되지 않고 전액이 다 수입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수입 재산 요건 중에 가장 불리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연금 수령액의 경우는 원칙상 수령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정기 연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나 소액인 경우에는 상담을 거친 후에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상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화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방문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29번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상담자가 너무 많아서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방문 상담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문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7가지를 사례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규 신청하시거나 재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